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 카타콤에서 준비했습니다. 건강혁명, 여러분의 건강에 혁명을 일으킬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프로 목사 양상입니다. 오늘은 건강혁명 11회 비타민 B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멀리 조한경 원장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원장님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건강혁명이 벌써 10회인가요? 11회입니다. 11회. 10회를 벌써 초과했나요? 네, 10회를 넘었습니다. 빠르네요. 네.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혹시 댓글에 어떤 얘기들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봤더니 뭐 제 말을 줄이라고 다들 그러시네요. 네. 저도 방금 봤습니다. 네. 제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지난번에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감 잡았다고 네. 그래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호되게 댓글이 달렸네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게 대중을 여러분들. 상대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너그럽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요, 그래야 건강에도 좋죠. 너그럽지 않아도 되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된다. 생겨 먹은 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떠들거나 말거나 댓글로 그러니까 그런 말거나는 아닌데 떠드시라고. 떠들긴 하지만 조심하세요. 말씀은 하시지. 제가 생각한 좋은 방법은 목사님 가서 한숨 주무시고 오세요. 제가 방송 끝나고 부를게요. 목사님 끝났습니다. 이러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 인사만 하고 그냥 끝날 때쯤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밖에 지금 우리 강아지도 와 있는데 강아지랑 놀다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안 돼요. 농담이고 외로워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같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저희 그 방송의 성격 자체가 거의 완전히 정보 방송이잖아요. 건강에 대한 것을 더 드라이한 방송이죠. 건강에 대한 것을 더 이렇게 깊이 더 많이 듣고 싶으신데 이제 거기에 좀 익숙해져 계셨던 분들이 좀 이렇게 잡소리 없이 한 이야기만 계속 듣고 싶다. 의사 선생님 그 이야기만. 잡소리라니요. 무슨 말씀을. 거의 뭐 잡소리 취급됐는데 뭘 그래요. 잡놈이 되죠. 잡놈이. 그래서 그러신 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대신 저희는 조금 더 이렇게 그 청취자들의 눈높이 그리고 좀 낮은 눈높이에서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 원장님이 워낙 이제 오랫동안 또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방송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조 원장님 통해서 얻었던 분들도 많이 정보를 얻었던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 좀 더 익숙해 계신 분들이 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제가 뭐 앞에서 한 이야기는 농담이고요.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과 뜻을 잘 반영해서 최대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이게 방송이고요. 제가 그동안 했던 거는 혼자 방송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냥 혼자 녹음을 짧게 해가지고 대화하듯이 올렸던 건데 거기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진짜 방송에 적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방송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너무 위로를 해주시는데 위로 하나도 안 되고요. 자, 일단 우리 오늘은 비타민 B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데 한번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양소 순서대로 쭉 나가면 좋겠다. 많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마그네슘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비타민 B가 참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능의학에서는 이게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
정도로 그렇군요. 아주 중요하게 지금 약방의 감초 같은 영양소예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타민이 우리는 보통 C만 알고 있는데 비타민 그렇죠. B군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군요. 예, 요즘 뭐 비타민 D 좀 이렇게 알고 비타민 B 이제 비타민 B는 또 혼자가 아니잖아요. 얘는 군대예요. B1, B2, B3, B5 시리즈로 쭉 나가잖아요. 8명이 이제 8인조 세트인데 그래서 이 비타민 B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 그리고 이렇게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먹을 때도 그냥 대책 없이 드시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알면 알수록 좋으니까 비타민 B를 골라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예, 비타민 B는 수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성, 비타민이 보통 수용성, 지용성으로 나뉘는데 수용성은 물에 녹아서 사라져 버린다는 게 수용성인가요? 그렇죠. 몸에서 쉽게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과다가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겠네요. 몸에서 쉽게 빠져나가고 녹아서 없어지니까. 네. 가끔씩 이제 비타민이 과다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정보들을 많이 접하시게 되는데, 뭐 A, B, C, D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비타민 B, 뭐 비타민 C 과다되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은 얼른 드는 생각이 과다가 되지 않으면 많이 먹어놓으면 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비싼 비타민도 아니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 돈 많어 그리고 많이 먹자. 그리고 비타민 B를 많이 몸에서 쓰는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다 소변으로 나간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비타민 B를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을까? 몸에서 축적되지 않고 빠져나간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게 또 좋은 것도 아니고 훨씬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일단 비타민 B를 보통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거라고 이렇게 알약으로 나와 있는 비타민 B 영양제를 먹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비타민 B를 알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캡슐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잖아요. 비타민 B 합성 과정이 있는데 뭐 이렇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뭐 하이드로지네이션, 하이드롤리시스 그리고 뭐 암모니아랑 같이 뭐 콜린 신테사이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들어보면 다 이제 화학적으로 추출하고 뭐 합성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타민은 그럼 천연이 무조건 좋고 합성이 좋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합성된 비타민 B를 많이 먹게 되면 일단 우리 몸에서 간에서 얘를 해독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좋다고만은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먹는 게 좋은 거고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저는 만약 건강한 사람들이 비타민 B를 먹는다, 서플멘트로 그냥 먹는다, 건강을 위해서 먹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철저하게 드시지 마시고 띄엄띄엄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충제로 먹었을 경우에 특히 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드시고, 그러니까 주말에 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띄엄띄엄 드시고 간이 오히려 쉬는 시간을 주는 게 더 낫다. 근데 물론 이제 비타민 B 모든 비타민들이 그렇지만 고용량으로 먹고 치료 목적으로 먹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히 비타민들이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질환, 당뇨 치료를 위해서 먹기도 하고요. B12 같은 경우는 빈혈이나 신경통, 페리퍼럴 뉴로패스라 그래가지고 말초 신경염, 손, 발에 저리고 신경통 있는 분들이 치료 목적으로 먹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이제 치료 목적으로 우울증 치료에도 또 비타민 B9, B12가 쓰이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내용이 좀 다르겠죠.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고 대체로 건강하고 그런데 B 비타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내 몸에서 대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래서 내가 비타민 B를 좀 그냥 영양제로서 먹는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수용성이라 그래서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띄엄띄엄 덜 먹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가 일단 몸에서 부족하게 되면 결핍이 있으면 당연히 증상이 나타나죠. 모든 비타민들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들은 결핍이 되면은 심하면 죽는 것들이잖아요.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죽고, 비타민 C도 결핍되면 죽고, 비타민 B도 위험할 정도로 결핍되면 죽지만 요즘은 저희가 그런 경우를 보지 못하죠. 웬만하면 그렇죠. 다 옛날처럼 못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근데 하지만 아프리카 뭐 이런 데 빈국에 가면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비타민 A 같은 거 결핍되기 쉽거든요. 네. 하지만 불과 뭐 100년 전까지만 해도 비타민들의 결핍으로 인해서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C의 결핍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뭐랄까 뭐지? 좀 약간 생뚱맞다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렇죠. 100년 전 이야기죠, 사실은. 예. 하지만 모자라면 죽는 영양소예요. 그만큼 우리 꼭 필요한데, 또 하는 일이, 아까 비타민 B가 약방의 감초같이 하는 일이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만약 기능의학을 하는 병원에를 가시게 되면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가 항상 거의 처방이 돼요. 다른 것들의 영양소의 소화나 흡수를 돕는데도 비타민 B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꼭 이제 여기저기 너무 쓰이는 일이 많다 보니까 많은 증상들이 이제 결핍이 될 때는 다양한 증상들이 또 나타나겠죠. 그만큼. 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증상 중에 하나가 기운이 없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지는 거. 네, 로우 에너지, 그냥 기운이 없는 거. 예. 아니면 의지,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의지가 없다 그래야 되나? 의지도 없어지고. 의욕이 없다는 거. 의욕이 없다는 거. 그런 느낌. 그리고 만성 피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집중력 장애. 네, 머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클리어하지가 않고 집중을 잘 못하겠고, 아니면 이게 기억력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타민 B군만의 문제는 아니죠. 또 다른 것이 다른 영향일 수도 있죠. 그렇죠.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마그네슘 부족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영양소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영양제를 뭐 먹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고요. 그 영양제 제품이 문제가 아니라 영양소의 문제인 거예요. 영양소는 일단 없으면 안 되는데 충분히 안 되면 차선책으로라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비타민 B 아까 알약으로 먹는 거랑 실제 음식으로 먹는 거랑 또 차이가 있죠. 음식으로 먹는 비타민들은 우리 몸에 그 수용체에 딱 도달했을 때 거기서 효소 작용이 바로 일어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훨씬 더 이제 생체 이용률이나 흡수가 많고, 훨씬 더 효과가 좋다. 또 다른 그렇죠. 음식에 들어있는 음식을 통해서 먹을 때는 딱 비타민 B 3 이렇게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다 여러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뭐 시금치를 먹는다 그러면 비타민 B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타민 C, 뭐 다른 비타민들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다른 미네랄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올바른 형태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생체에서 이용이 되고 효소작용이 일어나고, 하지만 알약으로 먹게 되면은 제품이 이제 특히 생체 이용률이 낮은 제품들이 있어요. 제품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비타민 B 수용체에 가가지고 그 수용체 자리만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제 일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우리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아주 가격이 싼 종합 비타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종합 비타민 단순히 비타민 B 뭐 비타민 종류들의 흡수율이 낮은 것들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폴리솔베이트 이런 화학 물질들, 또 MSG도 들어가고. MSG에 또 칼라링. 네. 뭐 대표적인 브랜드, 아주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브랜드.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유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들인데. 그리고 색소도 들어가고 뭐다 보네. 들어가는 이유는 한 가지죠. 왜 그래요?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생산 단가를 낮추고 그래서 최대한 가격을 싸게 제품을 생산한 다음에 TV 광고를 통해서 많은 광고를 해서 물건을 많이 팔고 해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제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12를 예를 들어 드린다면 네. B12는 이제 코발라민이라고 하는데 이게 B마다 이제 다 이름들이 있어요. B1 그러면은 뭐 다이아민, B2 그러면 리보플라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보플라빈. 그리고 B3 뭐 나이아신 뭐 이렇게 이름들이 있는데 B9은 엽산이죠. 엽산. 엽산. B12 하면은 네, 그게 B9이고요. 네. B12는 코발라민인데 코발라민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이드록스 코발라민 이런 것들은 이제 제약회사에서 네, 특허를 내 가지고 만든 제품이에요. 이건 주로 주사로 병원에서 주사로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메칠코발라민 또 뭐 이렇게 사이아노코발라민 이렇게 있는데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B12를 가면 보통 이제 마켓에서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B12를 구입을 하면은 90% 이상이 사이아노코발라민이란 말이에요. 네. 사이아노코발라민은 저는 먹지 말라고 하는 B12인 거예요. 오, 그래요? 이유는요? 사이아노코발라민은 이제 박테리아 발효 방식으로 이제 가장 가격을 싸게 생산 단가를 낮춰가지고 만드는 B12인데, 흡수율도 낮고 몸에 별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베네핏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제품이 나오는 이유는 가격이 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네. B12로 인정을 받기 때문이에요. 화학적인 거긴 하지만. 니까 네. 뭐 다 화학적이긴 하지만. 네네. 근데 이런 제품을 어떤 회사가 B12 제품이 있는데 사이아노코발라민이 들어있다. 그럼 그 회사 제품은 다 안 먹는 게 맞아요. 네, 사실 건강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큰 관심이 있는 회사가 아닌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메실코발라민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흡수가 잘 되는 형태고요. 거기에 뭐 아데노스 코발라민이 같이 섞여가지고 나오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먹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리고 B12 같은 경우는 먹어서 얘는 좀 특이해서 먹어서 흡수가 잘 안 돼요. 몸에서. 그래서 주로 병원에서는 주사를 하는 거고요. 아까 네. 하이드록소코발라민으로. 그리고 아니면은 메실코발라민 같은 경우는 알약으로 먹지 않고 저희가 혀 밑에서 녹여 먹는 제품 아니면은 액체로 혀 밑에다가 해가지고 혀 밑에서 흡수하는 제품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비타민 B 결핍 증상을 얘기하다가 또 얘기가 산으로 갔는데 그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B12나 비타민 B군을 먹어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은 건가요? 많죠. 네, B12 같은 경우는 육류에 많아요. 가장 많은 게. 네. 그래서 채식주의자 이제 비건 다이어트, 채식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B12가 결핍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아시고 B12를 따로 섭취를 하시죠. 네. 예. 근데 고기를 그럼 많이 먹는 분들은 나는 고기 많이 먹으니까 문제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겠죠. 고기를 많이 먹는 분들 중에서도 B12 결핍이 굉장히 많아요. 인구 중에서 나쁜 고기를 먹어서 그러나요? 나쁜 고기를 먹는다기보다는 B12가 이렇게 쉽게 결핍이 되는 거죠. 고기를 통해서 먹는다고 하는데 고기에서도 충분치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예. 네. 그래서 결핍 증상을 또 이제 비타민 B가 결핍됐을 때 결핍 증상 중에 하나는 근육이 뭉치는 느낌 있는 분들. 근육이 뭉쳐요? 이거 보통 마그네슘 생각하시는데 B 비타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뭉친다고 하는 건 자다가 쥐가 나거나 뭐 이런 것도 포함입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고 근육이 어깨가 뭉치는 알잖아요. 그렇죠. 불편하고 아프잖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들. 그리고 또 항상 근육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근육이 뭉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집중력장 네. 말씀하시죠. 제가 왼쪽 어깨가 되게 막 뭉쳐였었어요. 그런데 저탄고지를 하고 나니까 저탄고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고기 육류를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네. B12를 많이 드셨군요. 네, 그랬더니 어깨가 요즘은 어깨 무거운 게 잘 안 느껴져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가능성이 있죠. 육류를 먹게 되면은 L트립토판 같은 아미노산이 들어가는데, 네. L트립토판이 들어가고, 또, B12, B9 이런 것들이 흡수가 많이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네. 얘가 뇌에서, 세로토닌을 만드는,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네. 그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호르몬을 만들게 되는데, 네. 스트레스의 레벨이 좀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 어깨 뭉치고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뇌신경 11번 때문에 스트레스나 뇌에 그 액티비티가 많으면 꼭 스트레스가 뭐 이렇게 고민거리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뇌 활동이 높고 뇌 활동이 많은 뭐 디자이너라든가 네. 회계사라든가 아니면 뭐 회사원들이죠. 회사원들 뭐 엑셀 가지고 실험하는 분들 앉아서 이런 분들이 뇌 브레인 액티비티가 많고 거기다 스트레스까지 많으면 이게 뇌신경 11번이 자극을 해가지고 어깨나 근육이 많이 뭉칠 수가 있는데, 네. 그 B12나, 이런 L트립토판 같은 아미노산을 통해서, 그런 스트레스가 좀 내려가면은, 어깨에 뭉치고 이런 것들이 좀 풀릴 수도 있는 걸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퍼즐을 끼워 맞추면 그래요. 지금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네. 아프던 어깨였는데, 그러니까 많이 아픈 건 아닌데 네. 좀 이렇게 억지게 올리면 묵직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묵직한 맛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럼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나? 맞아야겠네. 네. 네. 그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행복감이 있죠. 그리고 네. 나 풀만 먹으면 우울해 이런 분들이 거짓말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럴 수도 그리고 있다. 또,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채식주의자 분들 중에 우울증이 많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까 B12 같은 것들 꼭 이렇게 추가로 섭취해 주시고 네, 일단 부족한 아미노산. 네, 일단 사람은 남의 살 먹고 살아야지. 그래야 맛있어요. 네.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해는 잘 되네요. 네. 네. 또 계속해 주시죠. 또 조울증 그래가지고 기분이 업앤다운 또 여성분들 생리전 증후군으로 인해서 기분이 이렇게 우울했다 좋았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심하다 내가 그러면은 이것도 비타민 B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네요. 해당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남성분들 성욕 또 정력 이런 거에도 연결이 돼 있고 마그네슘도 소화기 그렇고 문제도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네네 맞습니다. 소화기까지요. 소화기까지 또 갑상선 저하에도 비타민 B가 영향을 미치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비타민 B를 먹는데 비타민 B를 그러면은 먹으면은 무조건 다 해결되느냐? 네. 또 그게 아니에요. MTHFR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거든요. MTHFR은 우리 몸에서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호모시스틴 메사이오닌 뭐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1초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호모시스틴을 메사이오닌으로 전환시키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MTHFR 효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비타민 B를 먹어도 그거를 갖다가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인구 중에 많아요. 그래서 인구 중에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뭐 또 다른 이제 영양소가 필요해요. 복잡해지는데 이제 이럴 때는 이거 검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기능의학 병원에 가시면은 내가 상태가 어떤지 검사를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죠. 이거 아는 게 힘이 아니고 아는 게 병 아닙니까? 이 정도면 복잡해집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실 일은 아니고. 근데 너무 다양한 것들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것저것 뭐 약장수처럼 뭐 비타민 B. 거꾸로 말하면은 이게 집중력 장애에도 좋고요, 근육 뭉친데도 좋고요, 뭐 기억력이 감퇴에도 좋고 여성분들 뭐 이렇게 조울증에도 좋고 갑상선 저하에도 좋고 이렇게 약장수 같잖아요. 네네네.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영양소 얘기를 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마그네슘도 그렇고 비타민 B도 그렇고 비타민 C도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만큼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비타민 B가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네. 좋은 소식은요. 네. 이 많은 증상들이 이렇게 있고, 이 중에 몇 가지가 내가 해당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너무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 거죠. 네. 비타민 P 결핍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비타민 P를 먹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모든 결핍의 문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C가 그렇고 비타민 D가 그렇고 결핍이 되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 결핍의 문제는 너무 쉽게 비타민 C가 처음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막 죽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갖다가 너무 간단하게도 비타민 C를 먹었더니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건 네. 좋은 거죠. 네. 좋은 소식인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저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네. 저도 그래서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네. 그러면 이 비타민 B를 보충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될 것인가? 이게 네. 궁금해졌어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비타민 B, B1, B2, B3 쭉 많은데 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할 수 있는 B2 같은 경우는 네. 리보플라빈, 여성분들은 잘 알죠. 리보플라빈. 그러니까 비타민 B12랑 B9 이게 엽산 그 두 개를 제외하고는 우리 몸에서 B를 이렇게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예, 그때 자주 계속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건데. 네. 그 B2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음식에는 간. 근데 요즘 뭐 소 간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 한국은 네. 곱창집에 가면 생간을 주고 그다음에 천엽을 줍니다. 천엽. 천엽은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간. 네. 아니면 육류에 많습니다. 육류에 많다. 생선에도 많고, 닭고기에도 많고, 네. 또 유제품에도 많고, 이런 데 많고요. 비타민 B3라고, 그러니까 쭉 나가면서 다 얘기할까요? 네네네. B2, B3 이렇게 순서대로. 네. 어디에 음식에만 맞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뭐에 필요한가 이런 것도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B1부터 그냥 아예 네. B1. 네, B1. B1은 그냥 신경이랑 관련이 있어요. 제일 많이. 그러니까 뇌에 많은 대사에 관여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B1은 되게 강력한 항산화제고요. 근데 B1은 뭘 먹으면 좋아요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이 B1이 결핍이 되게 쉽게 돼요. 그래요? 예. 그럼 B1이 결핍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뇌에 관련됐다는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뇌가 쪼그라들어가지고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그런 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우울감이나 기분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술을 그러면 안 먹으면 좀 상대적으로 좀 좀 안심을 해도 되는 건가요? 한 가지 위험 요소에서 벗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술 많이 먹으면은 B1이 결핍되기 쉽다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반가운 소리여서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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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B2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류, 간에 많고 또 유제품, 생선, 유제품, 조류, 네. 생선 이런 데 많은 건데 네. 얘는 B2는 지방 대사를 하고요. 또 탄수화물 대사를 합니다. 내 몸에 음식을 먹는 걸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음식을 내가 먹는데 비타민 B가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아연 이런 영양소들이 내 몸에 충분한 분들은 음식을 먹은 것들에 대한 대사가 활발히 잘 일어나서 몸이 깔끔하겠죠. 네네네. 그런데 이 영양소들이 부족해서 대사가 떨어지면 몸의 대사가 처진다는 얘기예요. 살찐다는 얘기예요. 쌓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살찐 분들, 이렇게 내가 비만이거나 과체중이거나 이런 분들은 영양소가 결핍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요? 오히려 과한 게 아니고? 네, 과한 게 아니고. 과해서 쌓이는 게 아니고? 결핍이라서 살이 찌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특히 또 비타민 B 부족하면요. 피부에도 문제를 일으켜요. 피부? 네. 비만이고 살찐 분들이 피부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애들은 막 이게 많고 뭐 이제 이렇게. 네. 가지고 또 빈혈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B2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음식들에서 섭취를 하실 수 있고요. 자, 비타민 B3는 나이아신이라고 하는데
예. 비타민 B3도 신경계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요. 예. 이게 또 탄수화물 얘 역시 에너지를 활용하는데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혈당 조절을 하는데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그래서요. 네. 비타민 B3는 이제 근데 B3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예를 들어서 보충제로 제가 옛날에 어느 방송이 아니라 강의에서 비타민 B3를 예를 들면서 비타민 B3가 진통제 효과가 있어요. 진통 효과가 있고 또 콜레스테롤 낮추는 효과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서 그걸 언급을 했더니 이제 마치 콜레스테롤 치료제처럼 콜레스테롤 약을 끊고 비타민 B3를 드시고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기능의학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비타민 B3를 단독으로 처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상호 보완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예, 아까 B1 같은 경우는 얘가 항산화제인데 B6나 뭐 비타민 E의 뭐 이렇게 능력을 증가시켜줘요. 도와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막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B3만 먹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제 B3만 이제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B3가 얼굴에서 이렇게 핫플러시 같은 느낌 나고 열 나고 이제 뭐 이게 열이 확확 나고 이제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 간지러울 네. 수도 있고 네. 피부가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B3는 결핍이 돼도 피부가 빨개지고 탈색이 되고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많이 너무 과다하게 먹어도 간지럽거나 열이 나거나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 증상이 나오면 줄이시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비타민 B 컴플렉스라 그래가지고 비복합제 그 얘기하는 B1, B3 다 들어있는 거를 먹는 게 차라리 좋지 B3 단독적으로 먹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제품도 음식에는요. 네, 제품은 다 있죠. B1도 따로 있고 B2도 있고 B3도 있고 하지만 따로 이렇게 처방을 하는 경우는 병원에서는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음식 말씀해 주실 음식. 네, 얘도 똑같아요. 육류, 생선, 또 뭐 닭고기 이런 데 많고요. 네. 또 어디? 땅콩에도 많고. 땅콩. 그렇습니다. 네. 땅콩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네요. 네. 땅콩 근데 그 콩 종류도 땅 속에서 나오는 거는 곰팡이 위험 있고 위험한 거 아시죠? 곰팡이요? 네, 곰팡이균의 위험이 있고 땅콩 같은 경우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독소가 이 땅콩이 오래되고 이러면은 이제 껴내 나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런 땅콩 먹게 되면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독소가 있는데 이거는 간암 유발하고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된 땅콩 안 좋아요. 예. 신선한 땅콩, 갓 볶은 땅콩 막 따가지고 그런 거 먹으면 좋지만 이게 뭐 몇 개월 지났는지 아니면 눅눅한 땅콩 아니면 정확하진 않지만 비행기에서 주는 땅콩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맥주 안주로 나오는 그런 땅콩들 중에는 안 좋은 땅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들어봅니다. 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땅콩 요즘 또 아이들 땅콩 알러지 있는 아이들 많잖아요. 땅콩 알러지는 들어봤어요. 예. 예. 죽죠. 심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단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게 오래되면 독소를 품게 돼서 그래서 이게 땅콩이 그런 거군요. 네.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비타민 B5.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문하세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콩 제품 중에 좀 이렇게 그 오랫동안 이렇게 약간 그 다른 거를 이렇게 이제 첨가해가지고 파는 그런 땅콩 제품들은 결국 꼭 다 좋은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신선한 땅콩. 아플라톡신에 대한 위험성이 올라간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다음. 모든 건 다 신선한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고요. 예. 그 다음은 비타민 B5. 이게 펜토테닉산. B4는 건너뛴 게 아니에요. 원래 없습니다. 그렇군요. 억지로 이제 막 아데닌이라고 하는 걸 B4라고 이제 뭐가 하나 건너뛰니까 못 견디겠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아데닌이 B4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B4는 없어요. B5예요. B5는
펜토테닉산인데 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면역력에도 관여하고 스트레스에도 관여해요. 예. 네. 또 뭐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거 대사하는 데도 중요하고. 네. 네. 그리고 또 아까 B2를 우리가 리보플라빈 B2를 먹고 그거를 B2를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데도 B5가 있어줘야 돼. 그러니까 예, 비타민 B는 그러니까는 그냥 컴플렉스로 비타민 B 복합체로 한꺼번에 통으로 드셔라. 복잡하니까. 그럼 이것도 음식은 비슷할 거고요? 음식이요. 얘도 육류, 간, 예, 많습니다. 네. 네, 통밀 뭐 이런 데 많고요. 조류, 생선. 근데 B5는 이게 음식을 조리를 하게 되고 열을 가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50% 정도는 소실이 돼요. 파괴가 된다 그러죠. 네네. 영양소가. 네, 그래서 좀 샐러드 같은 거 에도 근데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도 먹어야 생간을 먹어야 되겠네요. 육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생간이나 음식은 고기는 레어로 드셔야죠. 그렇죠? 세상에. 생선은 회 드시면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B6. 예. B6는 피리독신이라고 하는데 당뇨 환자들한테 아주 중요해요. 당뇨 B6가 부족하게 되면은 당화혈색소가 안 떨어집니다. B6가 중요하고 B6는 또 아연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연이 또 부족하면은 B6가 있어봤자 또 소용이 없고 당뇨한 왜 B6 먹었더니 당이 안 떨어지는데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B6는 또 신경 전달 물질 아까 중요한 거고요. B6, B9, B12 이렇게 세 개가 우리 우울증, 무드, 세로토닌이랑 이게 정신 건강이랑 연관이 많은 비타민 B인 거예요. 네. 이게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인지 기능도 좋게 하고. 그러니까 예, 내가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 기억력이 요즘 떨어진다. 깜빡깜빡한다. B6가 부족하구나. 뭐 먹어야 됩니까? 제가 요즘 그런 것 같은데. B6요. B6도 뭐 비슷하죠. 네. 예, 육류에 많고. 아니 요즘은 제가 가끔씩 단어가 생각이 막 안 나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 뭐 비타민 B6 뿐일까요? 노화. 예, 여러 가지. B6는 계란에도 많고 콩에도 많아요. 콩 종류. 네. 근데 육류 B 비타민은 대체로 육류에 많다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B6는 또 혈관 벽을 이렇게 보호를 해서 네. 심장마비나 뭐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당뇨에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당뇨는 혈관 질환이잖아요. 네네네. 당뇨에 도움이 된다는 뜻은 이게 혈관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여기서 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영양소를 생각을 해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특히 젊은 청년들이나 또 혼자 살고 이럴 때는 그냥 끼니를 채울 수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또 뭐 그리고 그나마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국 편의점 음식이 좀 난데 미국보다는 그나마 여기는 편의점 음식이 정말 핫도그, 나초, 뭐 냉동 피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뭐 조금 다른, 별로. 제가 볼 때 편의점 음식은 굽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굽는 것보다 확실히 낫지만 뭐라도 먹는 게. 하지만 충분히 내 몸이 건강할 수 있는 음식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영양소의 결핍을 유발할 수 있고 허기만 채워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라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는 충분히 우리가 컵라면 먹고 뭐 끼니를 채울 수 있지만 그거 계속 먹으면서 살면은 건강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네. 예. 나는 음식 먹는 거 신경 쓰셔야 돼요. 젊으신 분들 특히. 왜냐하면은 젊은 분들은 지금은 젊을 때는 정말로 뭘 해도 건강이 계속 유지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잘 모르죠. 예. 밤을 새고 잠을 안 자고 놀고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뭐 해도 몸이 견딜 것 같고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을 해도 큰 당장 잘 모르겠는데 괜찮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그런 습관을 가지고 가면 노화는 금방 다 찾아오거든요. 네. 그 젊음이 오래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습관을 내가 식습관이나 음식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안 좋은 습관들을 그대로 잠 안 자는 습관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가게 되면 나이가 40대가 됐을 때는 건강이 급격하게 빠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관리를 한 사람들. 때문에 젊었을 때 좋은 습관들이고 좋은 입맛이나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도 좋은 음식을 조금 찾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행인 게 그 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젊을 때도 늘 이렇게 건강하지 않았어요, 별로.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건강을 신경 쓰게 되고 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데 저처럼 신경을 나름대로 썼었어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양소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니까 뭔가 부족했다. 그냥 제 잘 모른 채로 끼니를 때우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잘 모르니까 잘 모른 채로 끼니를 때우는데 좀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제는 맞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영양소를 생각하면서 먹어야겠다. 그리고 뭐 생각해 보면 이제 신경 쓰실 나이가 되셨어요. 노화 방지, 그렇죠. 안티에이징에 신경 쓰셔야 돼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그 비타민 B군을 먹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먹는다는 건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찌 보면 비타민 B뿐만 아니라 D뿐만 아니라 이제 비타민 B, 뭐 C 다 포함해서 통칭 생각을 해볼 때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겠다. 이제 우리가 정확히 지식이 없어도 개념적으로 사실 건강한 음식이 뭔지 아는데 그러니까요. 하고 소홀하게 되고 정말 그게 이렇게 죽고 살 일이 아닌 것 같고 왠지 그래서 그냥 입맛에 맞는 음식을 자꾸 찾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좋은 입맛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가공한 음식이 아닌 1차 식품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중요하겠다. 그냥 좀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다 쓰면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만 딱 생각해 보자면 가공식품 말고 1차 음식을 먹자. 맞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특히나 하면 내가 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당뇨라 그랬거나 당뇨 전 단계니까 주의하세요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으니까 좀 음식을 주의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걱정은 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생활습관이나 음식을 바꾸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의외로. 그럼요. 거의 없어요. 거의.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병원에 가면은 약 드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점점 나빠지죠. 그냥 혼자 좋아질 리 없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볼 때 어떤 신앙 안에서의 어떤 기적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냐면 그것만 생각해요. 내가 신앙적으로 극적으로 치료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 치료되면 뭐 하냐고요. 생활 습관이 변하지 않아서 계속 병을 다시 부르거나 병을 키우는 습관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 병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병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그 병을 고치셨다고 해도 그러니까 중요한 그리고 것은 또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시면 그 원래 창조의 섭리나 그 원리대로 내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도 죄악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당연하죠. 세상이 이게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 나도 모르게 죄 짓는지도 몰랐는데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리를 이제 멀리 와가지고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다 가공된 플라스틱을 접하면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된다. 이제 아셨으니까
노력해야죠. 예, 원장님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서 영양소를 생각하면서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음식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뭐 원장님 오늘 뭐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벌써 시간 다 됐나요? 네, 시간이 돼가지고. 그렇구나. 네. B9, B12는 아까 초반에 B12는 초반에 얘기했으니까 됐고. 네네. B9도 뭐 B9이 아까 엽산인데. 네네. 엽산만 따로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엽산 많이 먹죠. 엽산 우울증에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동맥경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비타민 B에서 B군들 중에서 또 순위를 매기자면.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숫자가 높은 거가 더 중요해요. B12, B9, 그렇군요. B6 순서대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B9이 두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얘도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츠하이머나 뭐 이런 치매 환자분들한테도 되게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우울증 환자분들은 B9, B12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B9 대장암이나 뭐 자궁경부암의 위험도 올라가고 부족하게 되면. 그러니까는 B9도 중요하고요. 얘도 역시 간에 연어, 달걀 뭐 이런 데 많습니다. 네. 채소에도 많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차 식품을 드시면 큰 고민 없이 그래도 좀 이런 그 비타민 B군을 채워 가시면서 또 생활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B를 이제 보충제로 먹게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흡수가 좋고 안 좋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디서 알려드려야 되나. 보통 이제 비타민 B 그러면 아까 B12를 예를 들었다시피 B12 제목만 보고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겠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성분을 보게 되면 사이아노코바라민이 있고 메실코바라민이 있다 그러면 메실코바라민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합 B군 비타민제를 드시면 어떨까요? 네, 그냥 복합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종합 비타민에는 B군이 다 들어있죠. 거기다가 뭐 마그네슘, 아이언, 셀레늄, 뭐 이런 망간 이런 거 같은 미네랄까지 다 들어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정 브랜드 이름을 제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가격 그 안에 있는 원재료들이 그냥 석유화학 수출물로 해서 제일 가장 값싸게 생산한 제품들이 있고 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해가지고 흡수율이 높고 생체 이용률이 높은 제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들을 또 알면 좋은데 제 홈페이지에도 그런 정보가 좀 있어요. www.drjoshuacho.com 보시면은 뭐 글도 있고 아니면 제 다른 유튜브에서도 이런 언급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찾아보시고 요즘 또 이렇게 비타민 성분 비교 이렇게 하면은 검색들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서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닥터는 그 약자를 쓰신 겁니까? 다 쓰신 겁니까? 닥터? DR. 그냥 닥터. DR. DR. 자슈아 초. JOSHUA. 조슈아. 그리고 CHO 제 형이죠. CHO.com 이렇게. CHO입니까? 네. CHO. 네. 닥터 조슈아 조.com으로 들어가시면 오늘 말씀해주신 우리 이 비타민 B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테고 또 비타민 B군을 그 건강 보조식품으로 드실 때 좀 드실 수 있고 또 피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원장님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또 잘 찾아보시면 또 그 외에도 많은 정보들이 그 안에 많이 있으실 겁니다. 또 궁금하신 것들 검색하셔서 또 유튜브에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도 비타민 B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정보는 요즘 뭐 정보는 많죠. 저 말고도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 누구 또 한 사람 얘기만 듣는 거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좀 궁금한 것들이 더 생겼다 그러면은 더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찾아보시고 이거 귀찮고 내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찾기 힘드시면 그냥 그 조 원장님 블로그 가서라 그 블로그에서만이라도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 원장님 병원 가셔도 돼요. 그렇죠. 송 원장님 병원에 가시면 그 검사 다 해줍니다. 물론 뭐 돈 내야 되지만. 기능의학 뭐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다른 분들도 뭐 찾아가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감사합니다.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우리 청취자분들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말을 잘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만 했는데. 그런데 실은 그 우리 건강혁명 방송이 너무 도움이 된다고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조 원장님이나 송 원장님을 접하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또 우리 카타콤 라디오를 통해서 새롭게 접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 건강혁명이 정말 혁명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방송 계속 유지해 주시고. 네, 뭐 실은 조 원장님이나 우리 송 원장님이나 뭐 출연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널리 알려주셔야 이게 입소문을 타야 이게 실은 제일 좋은 홍보가 되고 제일 좋은 마케팅이 됩니다. 네, 그렇게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보니까 송 원장님 방송 중에 이렇게 질병 위주로 해가지고 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변에다가 이렇게 알려주실 분들 많이 계시면은 그 방송 링크해서 보내드리면은 그렇죠.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제가 유튜브에 올린 방송을 다른 분들이 이렇게 또 다른 자기 친구나 뭐 가족이나 친지나 이런 분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주고 했는데 그거를 듣고 큰 도움이 됐다고 또 이렇게 거꾸로 피드백이 오는데 그거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건강과 관련된 거. 또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알려드리면 복음은 전하는 거잖아요. 좋은 소식이니까. 널리 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멀리 LA 늦은 시간이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